독재 정권의 마지막 날들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편집증과 망상에 빠진 독재자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등을 돌리죠. 신뢰했던 조언자들도 적이 되고 독재자는 권력을 지키려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푸틴은 지금 독재자의 최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감추기 위해 고위 관료들을 제거하면서 러시아 국방부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군대에 끔찍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26년간 이어진 정권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4월 10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의 전 부국방 장관 파벨 포포프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9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파벨 포포프는 201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그 직책을 맡았으며 러시아가 군 전체를 개편한다고 주장한 과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파벨 포포프에게는 사기, 위조, 불법 무기 소지, 뇌물수수, 권력남용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파벨 포포프의 음모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테마파크 파트리오트 파크 개발 자금을 사유지에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부패한 관료를 하나 없앤 것뿐이고 그런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결국 푸틴이 애초에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권력에서 내쫓은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지만 포포프의 투옥 뒤에 숨겨진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포포프는 전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의 충실한 동맹이었고 그의 투옥은 결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푸틴은 러시아 국방부 전역에서 숙청을 단행해왔으며 이는 모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전쟁의 설계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형사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FSB를 이용해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을 자신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혐의로 겨냥해왔습니다. 이것은 부패 척결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편집증적인 푸틴이 자신을 진짜 무능한 군사 지도자로 폭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2024년 5월 12일 푸틴이 쇼이구를 국방장관에서 해임하기로 한 날에 시작됐습니다. 쇼이구는 푸틴의 숙청에서 뒤이어 표적이 된 이들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안보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전 국방장관이 주요 자리에서 밀려나면서 그 밑에서 일했던 이들은 푸틴의 명령으로 부처 전체가 해체되면서 모두 숙청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숙청 대상은 유리 쿠즈네초프였습니다. 쇼이구가 실각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러시아 국방부 인사국장이었던 쿠즈네초프가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혐의는 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100만 달러의 현금과 기타 귀중품이 발견되었고 러시아 당국은 이것이 쿠즈네초프가 어떤 상업단체로부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청탁의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위원회 대변인 스베틀라나 페트렌코는 체포 당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보다 더 모호할 수 없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을 부패 혐의로 체포하는 행위는 곧 푸틴이 반복해서 하게 되는 일이 되었고 매번 쇼이구의 측근이었던 인물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아직 쿠즈네초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투옥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전 쇼이구 측근이었던 쿠즈네초프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푸틴의 철퇴가 다시 한번 내려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통신국장이었던 바딤 시마린의 목에 그 철퇴가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익숙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러시아 당국은 시마린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5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 모든 돈은 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한 공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뇌물로 인해 해당 공장이 대규모 국가 계약을 따냈다고 주장됐습니다. 이번에는 푸틴의 측근들이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시마린은 2025년 4월에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수갑을 차기 전부터 국방부에선 이미 더 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는 드미트리 불가르코프였습니다. 한때 러시아의 국방부 차관이었던 불가르코프는 2022년 9월에 그 자리에서 해임됐습니다. 푸틴은 이 장관에 일찍 관여했지만 2024년 7월에야 붙잡았습니다. 러시아군 군수를 15년 동안 감독해온 불가르코프가 공식적으로 체포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더 모호한 부패 혐의로 불가르코프는 재판을 기다리며 러시아 레포토보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의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불가르코프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의 군수를 맡고 있었으며 그의 체포는 푸틴이 쉽게 끝낼 것이라 생각했던 특별 군사작전이 실패한 것에 대한 처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알지 못합니다. 쿠즈네초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불가르코프가 체포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푸틴이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지 못하자 푸틴은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침공이 실패했으며 전쟁이 장기 분쟁으로 변했을까? 푸틴은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적용된 부패 혐의는 대체로 모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때 청해봤던 쇼이구의 동맹이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따를 것입니다. 유리 사도비엔코가 다음 차례였습니다. 사도비엔코는 러시아의 또 다른 국방부 차관이었으며 2024년 5월 20일 쇼이구가 국방부에서 물러난 지 며칠 뒤에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한동안 그게 사도비엔코 이야기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많은 동료들과 달리 부패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비엔코는 2025년 12월 전직 국방부 차관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사도비엔코는 57세의 나이에 심장 질환으로 추정돼 사망했습니다. 유엔은 신동부 사도비엔코가 1994년부터 쇼이구 팀의 일원으로 멘토이자 리더와 함께 러시아 정부에서 승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임될 당시 11년 동안 쇼이구 밑에서 차관으로 일했으며 푸틴으로부터 조국 공로 훈장을 포함한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러시아 영웅의 삶에 비극적인 결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쇼이구의 측근을 쓰러뜨린 갑작스러운 러시아 사망 증후군의 사례였을까요? 사도비엔코는 아무도 그가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줄 몰랐는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놀라운 일이었고 푸틴이 체포한 여러 전직 국방부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비엔코가 사망한 이후에 그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의 대부분은 초기 보도 이후로 미스터리에 쌓여 있어서 쇼이구에 가까운 동맹이었던 사람이 다른 많은 전 동맹들이 체포되던 시기와 맞물려 사망했다는 것이 너무 우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추측이지만 그의 죽음이 푸틴이 전 국방장관 밑에서 일했던 관리들을 제거하는 패턴과 일치함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곧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도비엔코의 해임과 포포프의 투옥 사이에도 푸틴의 숙청으로 다른 이들도 희생됐습니다. 블라디미르 쇼스테로프는 한때 러시아 국방부 혁신 총국을 이끌었던 인물로 2025년 7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 또 다른 국방부 차관이었던 티무르 이바노프 역시 사도비엔코의 뒤를 이어 임명되었지만 한 달 만에 해임되어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또다시 뇌물과 횡령 혐의로 1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국방부 차관직과 감옥까지 루슬란 사일로프가 뒤따랐습니다. 2026년 3월 5일 차칼로프는 예상하시겠지만 횡령 혐의와 함께 돈 세탁이라는 추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러시아 국방부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포포프는 푸틴과 대립하게 된 쇼이구 측근들 중 가장 최근 인물일 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다. 푸틴이 체포했거나 러시아식 죽음 증후군이 의심되는 다른 장관 7명 중 2명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틴이 주장하는 부패입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가능한 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그 정부기관에 큰 혼란을 일으키기로 한 것은 돈을 훔친 관리를 뿌리 뽑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이번 잇따른 체포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이 모든 체포에 대해 푸틴과 FSB가 내세운 부패 문제부터 시작해봅시다. 존 하디, 즉 민주주의 수호재단 러시아 프로그램의 부국장에 따르면 쇼이구의 동맹들이 이렇게 많이 숙청된 이유는 주장된 부패보다는 기관 간 알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쇼이구는 방위산업의 군 보급 부족을 비판했고 하디는 침공 초기 단계 실패의 책임 상당 부분은 FSB에 있지만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의해 해체되기 전에 먼저 해체하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FSB는 푸틴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맡았고 우연히도 부패한 인물들의 대부분이 세르게이 쇼이구와 연관된 전직 국방부 관리들이었습니다. 푸틴 전 국방부 장관은 왕좌의 게임 같은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 푸틴에게 이 모든 것은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이니까요.
우크라이나 침공 전체의 상징인 푸틴은 국방부 숙청을 시작할 무렵 전쟁이 이미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한 특별 군사작전의 실패에 분명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전 실패로 러시아 내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크렘린은 이미 인기가 없는 부분 동원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 군대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수천 명의 사상자를 겪고 있었습니다. 푸틴에게 이 숙청은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FSB가 국방부를 겨냥했을 때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푸틴은 고위 관료들을 제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상황 개선에 나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시민과 군 내부의 불만이 줄어듭니다. 푸틴은 실패를 초래한 자들을 제거했다. 이제 러시아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급한 포퓰리즘입니다. 푸틴은 자신에게 시선이 가지 않으면 누구든 희생양으로 삼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청이 러시아 고위 관리들 사이에 조성하는 추가적인 공포는 그저 보너스일 뿐입니다. 푸틴은 자신을 실망시키는 사람은 누구든 조작된 혐의로든 어떤 식으로든 제거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희생양들에게 제기되는 부패 혐의가 처음부터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 SIPA가 지적하듯 푸틴의 러시아는 소련 체제처럼 측근들이 최대한 많은 돈을 빼돌릴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전술입니다. 푸틴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 해체 과정은 충성심이 일방적임을 보여줍니다. 푸틴이 당신을 없애려 결정하면 이유와 상관없이 그가 쥐어준 밧줄을 붙든 채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희생양이 되고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실패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믿습니다. 이것이 논리적 설명입니다. 푸틴은 자신이 만든 부패를 이용해 자신의 실패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숙청이 전 국방장관 쇼이구의 측근들이었던 관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쇼이구 자신도 수년간 이끌었던 국방부에서 물러났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푸틴이 지금 체포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있는 특정 장관들을 겨냥한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푸틴의 동맹이던 쇼이구는 이제 동맹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봐온 모든 일들은 푸틴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남자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이후로 쇼이구가 푸틴에게 등을 돌리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전 CIA 요원 다니엘 호프만은 푸틴이 최측근들에게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에 불만이었고 실패 책임이 자신들에게 전가되는 것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호프만은 푸틴 주변 3명이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크렘린 국가안보회의 의장 니콜라이 파트라셰프, 영방보안국 FSB 국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그리고 놀랍게도 세르게이 쇼이구입니다. 호프만이 언급한 첫 두 사람은 적어도 지금은 여전히 푸틴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이구는 국방장관에서 물러나고 부하와 보좌관들이 차례로 제거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호프만이 뭔가를 알아챈 듯합니다. 3월 10일 러시아 혼란이 쇼이구와 연관됐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크렘린과 연계된 VCHK OGPU 텔레그램 채널의 주장에 따르면 3월 초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터넷 장애와 제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인터넷 장애는 주요 법 집행기관과 군사시설과 관련됐고 쇼이구 측근들이 체포되던 시기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인터넷 장애의 종료 시점이 앞서 언급한 루슬란 사할로프의 체포 시점과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소식통은 사할로프 다음은 쇼이구일 수밖에 없으며 쇼이구가 여전히 최고위층과 특수기관, 국방부 내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모든 혼란은 쇼이구가 러시아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던 와중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들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쇼이구의 경우 그는 지금 당장은 문제를 피할 만큼의 영향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푸틴이 체포를 명령할 때마다 그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러시아 국방부에서 쇼이구를 지지하고 따랐던 이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곧 쇼이구는 자신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쇼이구는 푸틴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아래 사람들을 제거한 것인지 아니면 옛 우군이 부패 혐의로 끌려가도록 하려고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린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쇼이구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소문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더라도 푸틴은 자신을 전복하려는 시구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상 초반에 언급한 편집증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부패와 거짓 동맹의 체계를 구축해온 독재자는 이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그의 실패 때문입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러시아 국방부 숙청이 푸틴 의도와 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두려움을 조성하고 싶어 합니다. 푸틴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그들이 조금이라도 불충성의 기미를 보이면 언제든지 그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할수록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푸틴을 두려워해야 할 엘리트들은 오히려 그에게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푸틴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종류의 음모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쇼이구는 수십 년 동안 푸틴의 동맹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사람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면 푸틴의 숙청을 부르는 편집증 앞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푸틴이 일부 기관을 더 선호한다는 신호가 이미 있었습니다. 쇼이구의 국방부 네트워크 해체하는 과정에서 FSB는 사실상 푸틴의 개인 경찰 조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더 큰 분노와 두려움만 낳을 것입니다. 푸틴은 두려움을 원하지만 분노는 원치 않습니다. 그는 강제로 비운 자리에 다른 희생양들을 앉히겠지만 그들 모두 자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알 것이고 한 번의 실수로도 자신의 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실패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만 있어도 또 다른 속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월 기사에 따르면 시파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할 기관들을 해체하면서 자신이 지원하는 기관들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푸틴의 사고방식에 대한 통찰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푸틴과 첩보원들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국가 체제와 나라, 기관들 자체까지 붕괴할 것이라는 어두운 가정을 공유합니다. 3월 말 이 되자 푸틴은 관료들뿐 아니라 러시아 전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이 며칠씩 차단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인들이 크렘린이 승인하고 감시하는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하도록 텔레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푸틴의 편집증에는 금기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국방부였고 이제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입니다. 크렘린이 부패 척결을 주장하지만 죽어가는 독재자는 어디서나 적을 봅니다. 만약 푸틴이 쇼이구 측근 속청과 러시아 전역 탄압이 진짜 동기라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변명을 꾸며낼 시간을 더 벌기 위해 군대를 약화시키는 지도자를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변명할 여지도 없어질 겁니다. 이후 푸틴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지켜봐야 하며 그의 몰락전 또 다른 숙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렘린궁 안에는 지금도 푸틴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푸틴의 현실 부정은 여전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상황에서 그 부정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희 영상에서 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꼭 시청해보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시고 최신 업로드를 놓치지 마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